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의 주생 김도영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왔는데 아이고 참 이게 명절 증후군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 시장이 이 증후군을 하나 맞은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잘 견디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는 길에도요 너무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서요 이 시린 가슴이 더더욱더 위축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명절 증후군이다, 후유증 조심해야 되겠죠. 벌써부터 좀 많이 어깨도 아프고요. 팔다리가 쑤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수면 시간을 억지로라도 좀 더 유지하는 것이 좀 좋다고 하고요. 또한 한 이번 주 정도는요. 술자리나 늦은 야간 업무를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빨리 우리도 컨디션 회복해야겠죠. 우리 증시 과연 컨디션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멘토분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정리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1.19포인트 수요일날 강하게 올려놓고 고스란히 내려놨습니다. 1919.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1.58포인트 하락 마감하면서 513.6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가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14.10원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1084.5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추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위치인 것 같은데요. 과연 1100원대에 지금 예상치까지 갈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멘토분들의 성적표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 출발합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저희의 운용 원칙상 5종목이라는 거, 적정 비중은 20% 정도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이효열 멘토입니다. 오늘 장에서 선방을 했습니다. 지주사 성격인 CJ가 2.10% 상승 마감을 하면서 19.1%의 수익률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좀 시장 영향을 계속 받았던 것 같습니다. S1이 1.03% 하락 마감하면서 수익률 역시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IG비전이 0.89% 상승 마감을 하면서 4.9%의 수익률을 들어옵니다. 앞에 포트보다는 좀 판이하게 좀 다른 모습인데요.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코스닥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차바이오엔이 3.45% 상승 마감을 하면서 20%를 넘어섰습니다. 20.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캠트로닉스가 18,200원의 신규 편입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5종목이 꽉 차 있는 포트겠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농우바이오가 21,700원의 신규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5종목 역시 꽉 차서 들어오는 모습이겠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SK가 2.86%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이 아쉽게도 장중에 손절가인 35,000원을 터치해서 운영 원칙상 터치 시 매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4.1%로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넥스턴이 오늘 증권사 쪽에 추천도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1.98% 상승 마감을 하면서 20%를 넘어섰습니다. 21.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금호타이어가 현재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3.4%의 확정 수익률을 갖고 있는데요. 내일 갭이 좀 더 떠서 한 5%의 포트에서 제외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이 21.5%로 2위를 기록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차바이오엔이 20.6%로 3위권에 들어오고요. 이효열 멘토의 CJ가 19.1%의 4위권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홀딩스 17.6%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 볼까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23.1%로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한번 보죠.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금메달을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은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쪽의 개별 종목 장세. 자, 종목을 보면, 그래도 투자할만 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수만 놓고 보면 아직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멘토분들하고 이 부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오세기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 좀 잘 보내셨습니까? 예병군 멘토. 예, 명절 먹는 데 치중을 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명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이 좀 넘쳐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먹게 되고, 먹다 보니까 또 잠 오고. 그래서, 조금 좀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는데, 가족들과는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얼굴이 정말 그 명절 동안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그 행복을 드셨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얼굴이 활짝 펴서 오셨고요. 오세기 멘토는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서 저는 공부를 하는데 좀 보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이렇게 상저하고로 저 보기 때문에 네. 일본 게 중국만 잘 잡고 그러면 올해 큰 대박이 나지 않겠냐. 공부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좀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요. 전 밀린 잠을 좀 많이 자고 힐링을 좀 하고 여기저기 저는 좀 혼자 돌아다녀 봤었는데요.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명절을 잘 흐뭇하게 보내는 그 순간에 해외 쪽에서 좋지 못한 경제 지표, 그리고 테이퍼링의 가속도 등등과 같이 지금 시장의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병군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시중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 금융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크게 섞인 얘기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사실상. 불확실성이 예. 해소된 측면밖에 예, 없었죠. 그런 측면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장이 열리고 보니까 낙폭을 키웠다는 거죠. 근데 그 낙폭을 키운 이유가,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금까지는 세계 은행으로서의 역할, 즉, 금융에서 메카로서의 역할을 차지하다가, 이번에 이제 신흥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추가 테이퍼링을 발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발표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들도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얘기를 했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연준은, 미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양적 완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신흥국가 쪽에서 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설이 좀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국도 좀 벗어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대한민국은 사실상 양적 완화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견조하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과도하게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이 직접 투자 쪽인 주식 시장에 좀 부양책다운 확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만한 활발 털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참 2014년도 청마년 유니콘의 해다라는 얘기와 함께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시작은 했지만 계속 이 약세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기 멘토 계속 지속될까요?
네, 우선 결론 말씀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2월 달에도 상승률이 사실은 없어요. 가장 지금 우려됐던 상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네. 가장 지금 나쁜 것은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물론 이제 나빠지면은 테이퍼링을 중단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이제 GDP가 3.2% 성장을 했고, 그리고 주택 지표도 괜찮고, 아직 실업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상태 유지한다면 또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더 나빠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지표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증시가 올릴 만한 호재가 없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그 경제가 3%대의 성장이라면은 굳이 지금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진국 그 경기가 나빠진다면은 수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외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싸야지 들어오지 절대 뭐 선진국 대비 뭐 어느 정도 뭐 비슷하거나 뭐 약간의 저렴이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1850에서 들어온 이유가 펀더멘탈이 굉장히 쌌고, 그리고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증시를 보게 되면은 과거 보면은 지금 1850에서 2050포인트 정도 이 사이 왔다 갔다 우리는 지금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중위험, 뭐 중수인 국가다 하는 것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 외국인들은 아마 하단 부분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아마 밀어내는 장세를 당분간 지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오세기 매저는 당분간 조금 이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또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종목별 장세는 시작은 됐어요. 중소형주 쪽에서 코스닥이 그나마 선방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딱 하고 이렇게 잔치상인지 알고 열어보면 그만큼 좀 잡기가, 매수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추격 매수를 하자니 수익이 좀 많이 챙겨지지도 못하고 있는 장세거든요. 코스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진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스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좀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도 오늘도 보면 이제, 3D 프린트 관련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의 테마군들이, 그러니까 해저 터널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테마군들만 살짝 움직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세장에서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특징이잖아요. 예, 테마가 계속 그렇죠. 종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테마가 순환매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약세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이고, 결과적으로 코스닥 장이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 소외받고 있으신 시청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종목 집중을 하는 전략이 맞는, 그런 장세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은 쏠림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 쏠림 쪽에서 어떤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익절가를 높여가는 방식의 어떤 그런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조금 예민하게 집중력을 갖고 장중에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해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예명은 예. 또 짧게 단답형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테마 성격이 지금 남북 경협주의 강한 상승세, 뭐 3D 예. 프린트도 있고요, 또 AI 부분도 있고요. 테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테마주들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좀 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 강하게 지금 아직도 테마군들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사실상 단기 트레이딩, 너무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조정을 줄 때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가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신 전략보다는 어떤 수익률을 그러니까 이제 보전하는 차원,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수익률을 어느 까지는 보전을 해나가는 전략,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익절가를 높여가는 전략, 이런 전략 쓰시면 충분히 좀 고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익 실현 가격을 올려서 매매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건요, 조금 공부를 하셔서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창이 좀 따로 있거든요. 스탑로스 창. 그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오세기 멘토.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장이 지속되는, 우리가 현금화를 좀 비중을 확대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들고 있는 거 좀 힘들지만 감내하면서 가져가도 되는 건지. 두 가지 전략이죠. 네. 하나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가는 전략이 좀 맞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 소형주의 매매 전략은 소형주는 지금 거의 지금 1단계 상승이 다 왔거든요. 네. 그런데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순환매를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마 3월 중순에 제니 앨런 지금 FED 의장이 아마 첫 회의가 이제 3월 18, 19일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제가 봐서는 테이퍼링이 아마 추가적인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마 대형주가 약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도 그러나 이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지금 양호한 편이고 추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이제 뭐 연기기라든지 외국인들도 오히려 저가 매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시 오히려 뭐 대형주는 이제 매수 전략이 조금 양호해 보이나 큰 수익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3월 하순 이후로 대형주는 보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한다면은 대형주는 보유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단기 수익을 노리지만은 개별주들은 뭐 몰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종목당 뭐 20%에서 30%니까 단기 수익 전략을 유지하면서 순환매를 겨냥해가지고 꾸준하게 단타 매매를 계속하면 좋죠. 특히 이제 530포인트 이상은 못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은 530포인트의 작년에 3월부터 9월까지 그 이상에서 순환매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물이 지금 엄청 쌓여있고요. 지금 신용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사실. 예,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관들은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을 줄여가서 높아지고 개인 매물이 더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대형주가 가기 직전에 개별을 좀 돌리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개별주들은 한 달 정도 더 뭐 순환매를 타면서 올라가기가 높아 보시나 530포인트 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대형주들의 만약에 몰리신 분들은 보유 전략하는 것이 낫고 오히려 1900이 만약에 깨진다면 저는 개별 종목을 좀 털어내서 대형주 쪽으로 좀 저가 매수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세계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급하게 현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겠는데요. 먼저 오세계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종목을 뭐 추천할 때 뭐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5%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매매가 상당히 어려워요. 웬만큼 이제 실적이 좋아하는 종목은 뭐 10%까지 잡고 있습니다만은 웬만한 종목들은 5% 미만이 좋다. 그래서 종목을 저는 뭐 5개, 10개 가지는 종목 그렇게 투자 전략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3종목 쪽인데 2종목 쪽으로 집중하는 투자를 좋고 손절을 짧게 하는 거죠. 주식은 뭐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 전략이 좋다. 그래서 오늘 뭐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뭐 매수가에서 한 뭐 5% 미만이지만은 오늘 터치를 하는 바람에 뭐 매도가 됐습니다.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뭐 35,000원 무너지게 되면은 이 종목이 좀 뭐 1,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5,000원 깨지면은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손절을 안 했는데 오늘 터치가 좀 됐죠. 뭐 손절하신 분들은 뭐 다시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여기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하시면 좋고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일단은 34,000원이나 3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봅니다. 이때 한번 다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PSK인데요. 자, PSK 같은 종목은 뭐 오늘 SK하이닉스가 뭐 선방을 합니다만은 사실 1분기는 그렇게 디비덴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아요, 사실. 예,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로 미리 반영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뭐, 차트는 일단 양호합니다. 제가 봐서는 뭐, 여기서 급상승은 안 하더라도, 이 PSK의 올해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을 본다면은, 이제 한 단계 5,000원대에서 10,000원대 올라온 다음에 쉬는 전략이에요. 지금 3개월 이상 지금 쉬었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고, 지수가 안정된다면은, 이 종목 15,000원 1차, 2만원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손절가 9,900원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오히려 매수 보유 전략 계속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거래 수급이에요. 개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이 일단 좋다 확인이 되면은 수급을 봐야 되는데, 수급이 지금 굉장히 지금 큰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수급이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보통 수급이 들어오면은 보통 30에서 50% 기본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많게는 100%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작전 조사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100%는 못 나가고 보통 50% 미만 가서 쉬는 전략이 맞죠. 그래서 1차적으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들어오는 세력은 15,000원까지 땡길 것이다. 이렇게 굳게 신념을 가지고 보유하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천리 자전거를 제가 추천하면서 이 종목은 이제 선진국형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죠. 업계 최고 선진국형 종목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수급이 좋아진 종목이 무엇이냐. 자, 이 종목은 이제 2단계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게 되면 18,000원대 이 부분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바닥을 단계적으로 형성한 이후에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00원 정도 이걸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내려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19,900원 정도 깨지면은 뭐 매도했다가 19,000원 아래 18,000원대에서 재미에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건 보유하신다면은 제가 목표가를 25,000원과 3만원 제가 드린 걸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선진국계 종목이고 우리나라 그 자전거 비율이요. 지금 선진국들은 딱 50% 넘는데 지금 우리가 20%가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자전거 보급률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삼천리 자전거에 대한 외국인의 뜨거운 사랑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 전략 계속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제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편입 준비로 인해서, 포트에서 제외시키는 금호타이어 한 종목만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인데요, 제가, 포트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종목이 결코 나빠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사실상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의 연속성 이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연속성 이론에 의해서 지금 5거래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포트에서 편입을 제외시키느냐 하면, 일단 새로운 포트를 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려야 되고, 저희는 프로그램 특성상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군을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강한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13,300원 부분인데, 이 선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저항대를 위해서 지금 저항대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프로그램을 보고 편입할 분이 계시다면 목표가는 여전히 15,800원을 잡고 가세요. 근데 요것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 지금 추세를 완전히 탔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를 꺾고 내려오지 않는 한, 즉 이 추세 선상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편입가에서 손절가를 지금 13,200원대로 딱 올려놓으세요. 지금은 13,800원 현재가에서 13,200원대 편입가를 손절가를 올려놓으시고, 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해서 15,000원 부근까지 오면 14,300원까지 또 익절가를 높여가는 전략 쓰시면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금호타이어 우리가 지금 매매 전략을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 이익 실현 가격으로 좀 올려서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이슈 속에서 시황관 그리고 탑픽 종목을 선정했는지 궁금한 그 시간이거든요. 종목 발견 신봤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렸죠. 미국발에 대한 테이퍼링의 가속도, 그리고 중국 지표의 우려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내적인 관점보단 대외적인 관점의 불확실성이 해소는 되고 있지만 그 결과물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오세계 멘토가 준비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1910포인트까지 장중에 곤두박치며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증시 급락의 원인은 이제 추가 테이퍼링의 악재보다는 오히려 G2 국가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이라는 분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미국의 경우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도 제조업
제조업 구배관리자 지수가 50.5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다가 비제조업 지수도 지금 12월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돌아가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우리가 상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속에서도 탑픽 종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계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인성 정보입니다. 인성 정보를 언급해 주셨고요. 예병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예, CKH입니다. CKH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오세계 멘토가 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슈를 보면 제조업 PMI 중국발 이것도 좀 위축이 됐고요. 또한 테이퍼링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갈 길이 먼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오세계 멘토 좀 상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뭐 자료를 지금 띄워놨습니다만은 자, 미국의 테이퍼링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 지표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세 가지 지표, 소비가 한 70%인데 그중에 소비 지표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와 주택과 실업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뭐 통합적으로 느낀 게 GDP 성장률인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동향입니다. 자, 작년 2013년 이제 9월 달이 이제 4.5까지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테이퍼링의 그 주목점이 뭡니까? 지금 100억 달러가 지금 모기지론하고 지금 채권 매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채권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뭐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덤으로 신규 주택 매매가 이제 오히려 줄어들 가가 높아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대 성장률이 지금 3.2% 나왔습니다만은 1분기 때는 꺾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 그래서 좀 악재일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지금 GDP 성장률이 앞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은 그동안 이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보면은 중국 정부는 8% 성장을 목표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굉장히 탄탄해졌고 세계 공장력 하나면서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7.5% 성장을 얘기했고 그리고 실질적 성장률도 지금 작년에 7.7%입니다. 과연 올해 지금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아지고 비제조업 지수도 안 좋아지면서 7.5%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한국의 지금 대중국 수출은 20%가 넘어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안 좋아지면 미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성장이 지금 내수 성장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치까지 둔화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경제도 과연 3.5% 성장, 잠재 성장률을 과연 넘어설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려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나올까봐 지금 겁나는. 그래서 주가는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 이 우려감들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주식은 항상 미래를 지금 가져오는 거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13개월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보통 3개월, 6개월 앞에 성장률을 미리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미국이 3.2% 성장, 중국이 7.7% 성장인데 실제로 미국이 3.0% 밑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중국이 7.5% 밑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들어간다면은 지금의 하락이 어느 정도 고착에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우려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요, 예병군 멘토. 예. 전체적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확산될 확률도 좀 적고, 이 위험자산 쪽의 위축도 덜하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 세계 쪽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없습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14년도 최근까지 장기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어떤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건전한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 건전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었던, 적극적인 계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향 할 수 있었던 계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양적 완화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경기 지표가 진짜 살아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그러면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기 지표들이 호전이 됐어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래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즉, 테이퍼링 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똑같은 주봉 차트입니다. 2009년도부터 쭉 올라오다가 2011년도부터 지금, 한 2년여 이상을 지금 박스권 내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 환율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또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한국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대응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과연 그러면 미국이 지금 추가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과연 세계 경기가 둔화가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세계 경기는 둔화 쪽보다는 아직도 성장 쪽에 키를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조차도 세계 경기 둔화 쪽이지만 결국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 즉 SOC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진핑 정부의 어떤 부양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 쪽으로 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크게 우려해야 될 부분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장기 성장성이 있는, 즉, 지금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우려들로 인해서 리스크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대기업들의 어떤,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좀 소외받았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네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다는 이런 점을 착안해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결코 나쁘지 않다. 견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전략을 조금 더 강하게 끌어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의 테이퍼링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다, 가속도를 붙인다라는 것은 조금씩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역발상의 해석도 분명히 충분하거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 지금 예병근 멘토도 짚어주셨습니다. 너무 위축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상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과연 글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값을 보면 특히 중국 쪽의 경제가 빠르게 호전되면서 우리나라에게 대중국 소비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실적이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그래도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오세기면 또? 중국 쪽 지표는. 네. 중국이 작년에 5세대가 들어왔죠. 네. 시즈미 시대가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천명한 게 바로 그겁니다. 도시화 정책, 구조개혁, 부채 척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1980년대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1988년도 올림픽을 이기고 나서 주택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때 부채, 부정부패도 상당히 했고, 그때 구조개혁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느 나라도 다 겪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중국의 경기가 예상보다는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그대로 괜찮았었는데, 앞으로 중국의 지금 경기는 앞으로 계속 둔화될 것입니다. 자고로 어느 나라도 한번 꺾인 경기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갈 수가 없어요. 중국이 30년간 10%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자체도 계속 8% 정도 성장을 하기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높이 올라간 거죠. 사실 지금 중국의 문제는 큰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서 중국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큰 상황이 된 거죠.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급락을 했어요. 2000에서 1775까지 급락한 이유가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하고 두 번째 중국의 경기 둔화, 마지막에 이제 북한 리스크였죠.
지금 북한 리스크가 없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래서 한 200포인트 정도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사실 중국 문제는 이제는 소비 내지는 이런 걸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가 과연 조선주냐 화학이냐 이건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국은 앞으로 증시가 오르기는 어려워요. 왜냐 우리나라가 1990년대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기 전까지 주식이 절대 안 올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오를 때마다 오히려 뭐 공개 시장 주식을 퍼붓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증시는 좀 앞으로 금융개혁이 나오지 않는 한은 좀 어렵다. 그렇게 그림자 금융이 해소되기에는 어려운 것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는 것은 좀 자제하면서 테이퍼링이 3월에 만약에 열리는 제니 앨런 FED장이 만약에 추가 테이퍼링을 하냐 안 하냐인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게 하지 않고 경기가 크게 둔화되지만 않는다면은 우리 증시는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주도주는 없어도 주식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기업,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주도주가 사실 없어요. 작년에 3D 프린팅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해먹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 종목이 성장을 하는데도 적극적인 추천을 못하는 이유가 작년 고점을 다 찍고 지금 내려왔어요. 올라가도 지금 매물이 쌓였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안정되고 코스닥이 530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고 최소한 우리 증시가 121선이 1975포인트에 와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형주든 소형주든 정고점을 돌파하는 주도주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나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면서 대형주든 소형주든 좀 보수 운영이 맞는 것이고요. 1900포인트 지금 입장에서 여기서 매매를 현금을 가져라. 저거 좀 매매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관망입니다. 있는 거 가져가면서 매매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관망하자. 정 심심하면은 10% 내에 단타치는 정도로 마감하기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중국은 참 빠른 급성장과 고성장을 단기간에 좀 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정상치로 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요, 두 분께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대형주는 분명히 아니었었습니다. 또한 현재 테이퍼링과 중국발 경제지표의 위축, 그 부분과 좀 판이하게 좀 달리 나가는 개별 종목 쪽으로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먼저 예병군 멘토의 CKH 왜 탑픽 종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작용됐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탑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바로 CKH는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예전에는 차이나킹으로 분류했던 회사였고요. 네. 그래서 왜 지금 중국이 분명히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낙폭이 과했던 것은 맞습니다. 상해종합 주가지수가. 그런데 이유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도의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거기서 분명히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에 의해서 지금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 성장이 멈추거나 진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점,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중국 내에 우리가 가장 크게 쌓였던 것이 뭔가 하면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불신이 많이 쌓였죠. 그러면서, 이 중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낙폭을 키웠습니다. 바로 불신에 의한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지금 CKH 최근에 차이나킹이라든가 CKH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죠. 대한민국의 차이나 그레이트입니다. 최근의 모습들을 보시면 주봉을 보셔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중국의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SNC 엔진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목 역시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회사입니다. 지금 가파르게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봤을 때는 결국은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너무 지금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첫 번째 근거를 좀 잡아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날을 세우고 각도를 세워오는 종목이 바로 이 CKH입니다. 전 사명이 차이나킹이었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주 역할, 즉 여기서의 어떤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굉장히 또 이런 중국의 어떤 이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최근에 정책 쪽 수혜도 분명히 있는 테마군의 형성이 됐습니다. 업황 테마에 붙었는데요. 인성정보는 왜 탑픽 종목이지? 오세기 멘토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를 할 종목이 없으면은 헬스케어를 투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3월까지는 보통 헬스케어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인성 정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요즘 수급이 좀 좋아지는데 원격 진료 의료법이죠. 이거 통과된다면 상당히 수혜 보는데 한 3가지 정도 큰 이슈가 있죠. 자, 이 종목은 일단 최근에 미국의 AMC 헬스케어에다가 하이케어 스마트라는 걸 공급하면서 우리 국내 유일하게 이 원격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수주 실적이 지금 보유한 업체입니다. 두 번째는 자, 대웅제약의 윤재용 부회장이 23.7% 정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웅제약과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이 한 66% 정도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차트를 잠깐 볼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V자 반등을 하면서 이제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양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다음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확률이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이 헤드앤숄더 모양이 좀 나왔죠. 바닥은 좀 삼중 바닥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돌파 못했던 121선을 이제 거래를 실어놓고 돌파를 지금 시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앞으로 한 달 정도 그렇게 지지분할한다 생각이 된다면은 이 종목이 최소한도 지금과 같은 그 흐름을 갖고 간다면은 전고점 부분까지는 일단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5,000원대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큰 매물 없이 5,000원대, 5,200원, 300원 이상에 되는 매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5,300원 정도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은 전고점 내지는 추가된 상황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하신다면 지금 적기간이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급락, 우리나라도 해당이 될 수밖에 없죠. 현재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신흥국입니다. 신흥국 불안, 한국으로 불똥이 튀나요? 라는 부분 속에서 두 분 모두 다 불똥 튈 확률은 좀 없다. 하지만 그 여진에 대한 심리 위축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속에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 같은 경우는요,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원격 진료의 수혜가 나올 수 있다. 1분기 주가 바닥이 예상된다라는 관점 속에서 인성 정보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예병권 멘토 같은 경우는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신흥국이 아니다, 위축되지 말자라는 부분과 함께 중국 지표가 좋지 못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을 잘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요, CKH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진검승부를 겨뤄야 되는 그 시간이죠.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집어넣는 그 시간, 내일장 승천주 바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오세기 멘토는 삼영이 NC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예병군 멘토는 RF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RF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RF텍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선 충전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테마군을 형성했었던 동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갤럭시 S5에 대한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요점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준비해온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RF텍의 어떤 사업 분야인데요. LED 라이팅이라고 해서 LED 조명에 대한 사업 부분과 모바일폰 액세서리라고 해서 지금 제일 모바일폰 액세서리 섹터에서 왼쪽 위편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무선 충전 카보고 패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지금 이 동사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라디오 FM 방식의 모듈 방식의 안테나들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그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새로 개발되고 있는 RF텍의 LED 제품 브랜드인데 웰루체라고 해서 웰빙하고 루체, 즉 행복한 삶과 루체의 빛의 어떤 조합, 합성어죠. 이 웰루체라는 브랜드가 어떤 최근에 조금 이제 시장에서 선을 보이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그런 점 좀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LED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LED 상승과 관련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시고 있는 것이 웰루체의 어떤 생산 공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생산 속도를 높여가면서 계속 생산해 들어가고 있다는 점, 동사에 역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LED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된다는 기대감, 그 다음에 이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보면서 제가 매매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텍이요, 오늘 종가가 잠깐만요. 종가가 지금 12,25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보다 조금 한 250원 떨어진 조정이 들어온 요 부분이죠. 바로 5위평이 지지되는 12,000원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대까지 일단은 한번 보고, 첫 번째 이제 저항대라고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저항대까지 일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겠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1,000원에 손절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RF텍 잘 들어봤고요. 자, 오세기멘토의 삼영ENC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영ENC는 지난 시간에 삼천리 자전거를 제가 선진국형 주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삼영ENC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요트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업체는 국내 해양 전자 통신 장비 1위 업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22%대니까 상당히 지금 수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그동안 이제 400억대 정도 매출했기 때문에 정체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요트 최대의 시장이 지금 미국인데요. 세계 시장 60에서 70%를 지금 담당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 진출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면서 2분기부터는 2배 생산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진출하게 되면 당장에 뭐 실적은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다음으로 선호하는 게 요트입니다. 그래서 요트에서 자고 먹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요트가 생활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의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선박에 대한 내비게이션이죠. 이게 도입에 따른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영ENC 거래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요트 관련주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에 따른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개별 종목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모멘텀과 이제 모멘텀 재료라고 하죠. 그리고 수급이 지금 봐야 되는데 네. 이 종목은 일단은 수급이 강하게 아주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이 거래가 들어온 지가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좀 들어왔는데 일단 매수 거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지금 8,300원에서 9,400원 정도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지금 오늘 좀 매수를 좀 또 하고 있죠. 흐름 자체가.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 8,720원.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봐도 아주 적당하고 좋은 가격에 사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거의 8,000원대, 8,000에서 8,400원 정도에서 벌써 계속적으로 매수는 지금 지지는 좀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상승한다면은 10,000원 정도는 뭐 무난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제가 보면은 10,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 같은 만약 실적이 좀 나아지고 상당히 2배로 늘어난다면은 10,000원보다는 월봉상에 보시게 되면 그동안 지금 상당히 쉬었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한 12,000원까지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단에 나온 매매 전략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쌤도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병군 정재원 멘토도 같이 출동을 하는데요. 2월장 증시 향방과 주도 종목, 파생시장, 그리고 종목의 힘까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겠고요. 여의도역 3번 출구의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이것이 지나면 방긋도 웃을 거다 믿어 의심치 말자고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